안녕하세요. 아이러브9입니다. 오늘 영상은 테슬라 오너분들, 아이폰 쓰시는 분들, 그리고 테슬라의 카플레이가 되냐 안 되냐 이 주제로 몇 년째 인터넷 싸움 구경하신 분들 모두를 위한 영상이에요. 오늘 진짜로 뭔가 달라졌거든요. 구독 안 하신 분들 지금 구독 눌러두시고요. 한번 차근차근 같이 살펴봅시다. 일단 배경 설명부터 드릴게요. 테슬라는 오랫동안 카플레이를 거부해온 회사예요. 단순히 안 한 게 아니라 아예 화면을 내줄 의사가 없었던 거죠. 테슬라 차량 안에 있는 그 큼직한 가로로 긴 터치스크린, 요즘 모델 Y나 모델 3 기준으로 보면 중앙에 딱 하나 붙어있는 그 화면 있잖아요. 그게 테슬라 입장에서는 그냥 화면이 아니라 자기네 소프트웨어 생태계의 핵심 거점이에요. 여기에 애플이나 구글 같은 외부 인터페이스를 올려준다는 건 자기 집 거실에 남의 소파를 갖다 놓는 것과 비슷하다고 봤던 거죠. 그러니까 테슬라 오너들은 어떻게 했냐고요? 테슬라 앤드로이드라는 서드파티 프로젝트를 이용해서 아이폰 UI를 테슬라 화면에 억지로 올리는 방식을 쓰기도 했어요. 비공식, 비지원, 완전히 돌아가는 방법. 그 정도로 수요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분위기가 바뀐 건 작년 가을이에요. 테슬라가 애플 카플레이 네이티브 통합을 실제로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흘러나왔어요. 단순 루머가 아니라 테슬라가 애플과 직접 협업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는데요. 그 이후 올해 초에도 추가 보도가 나왔어요. 아직 진행 중이고 두 회사가 함께 작업하고 있다는 내용이요. 그럼 왜 이게 이렇게 오래 걸렸냐? 여기서 핵심 문제가 등장해요. 바로 내비게이션이에요. 테슬라에는 FSD, 즉 풀셀프 드라이빙 슈퍼바이즈 시스템이 있어요. 한국어로 풀면 완전 자율주행 기능, 운전자 감독 필요 버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FSD가 작동할 때는 차량의 자체 내비게이션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동돼 있어요. 어디로 가야 하는지 경로를 알아야 자동 차선 변경도 하고 목적지를 향해 스스로 주행하는 기능도 작동하거든요. 문제는 카플레이가 활성화되면 내비게이션 주도권이 애플 지도나 구글 맵, 웨이즈 같은 앱으로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FSD는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하고 길을 잃는 상황이 생기는 거죠. 테슬라 지도는 왼쪽으로 가라는데 카플레이 지도는 오른쪽으로 가라 하면 자율주행은 그냥 멈춰야 해요. 그래서 두 회사가 막혀 있었던 포인트가 딱 이거였어요. 카플레이의 지도 경로를 어떻게 FSD 실시간으로 넘겨줄 것이냐? 기술적으로는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 구현하려면 두 회사의 시스템이 완전히 새롭게 대화를 나눠야 하는 문제예요. 그러다 이번 주 WWDC 26이 열렸어요. WDTC는 애플의 14개발자 컨퍼런스로 매년 여름에 새 운영체제와 기술 발표가 쏟아지는 자리인데요. 올해 카플레이 관련 세션에서 애플이 새로운 기능 하나를 발표했어요. 이름은 루트 쉐잉, 즉 경로 공유 기능이에요. 내용이 뭐냐면요. 내비게이션 앱이 자신의 경로 데이터를 차량, 컴퓨터에 직접 전달할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에요. 방식은 이래요. 아이폰이 목적지까지의 경로를 루트 세그먼트, 그러니까 지리 좌표 값들의 배열로 만들어서 카플레이 연결을 통해 차량으로 쏴줘요. 그리고 이 데이터는 경로가 바뀔 때마다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돼요. 애플이 이 기능을 설명하면서 직접 언급한 문장이 있어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 탑재된 일부 차량은 의도한 경로를 알고 있을 때 가장 잘 작동합니다. 예를 들어 차량은 자동 차선 변경을 지원하거나 앱에 표시된 경로에 더 잘 맞도록 주행 안내 시스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이게 테슬라 FSD를 직접 겨냥한 설명이에요. 이름은 안 밝혔지만 딱 봐도 누구 얘기인지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양방향으로 작동해요. 아이폰, 차량 방향만이 아니에요. 전기차, 그러니까 테슬라 같은 경우엔 차량 쪽에서 배터리 소비량을 계산하고 경로 중간에 들러야 할 충전소를 선택한 다음 그 충전소 경유지를 다시 아이폰의 카플레이 지도에 전달할 수 있어요. 충전 계획까지 내비게이션 앱이 반영하게 되는 거죠. 기술적으로 설명하면 딱 이게 테슬라와 애플이 풀려고 했던 바로 그 문제예요. FSD가 내가 어디로 가는지 알게 하라. 이걸 루트 쉐링이 해결한 거예요. 그런데 타이밍이 또 중요해요. 이 기능은 이미 iOS 26.4에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당장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매년 가을에 새 아이폰이 나올 때 iOS 27이 함께 출시되거든요. 만약 이 기능이 iOS 27에 들어갔다면 테슬라 입장에서 우리도 가을까지 기다렸다가 하자는 핑계가 생기는 셈이에요. 근데 iOS 26.4에 이미 포함되어 있으니까 테슬라가 지금 당장 개발에 착수해서 출시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기다릴 이유가 없어진 거죠. 그럼 카플레이가 테슬라에 들어오면 뭐가 달라지냐? 생각보다 많이 달라져요. 일단 웨이즈가 됩니다. 테슬라 오너들이 가장 많이 원했던 것 중 하나예요. 테슬라 자체 내비게이션도 나쁘진 않지만 실시간 사고 정보나 과속 단속 카메라 알림, 커뮤니티 기반 경고 같은 건 웨이즈가 훨씬 강하거든요. 마이크로소프트 팀스도 됩니다. 재택근무나 외근이 많은 분들에게 이게 의외로 중요한 포인트예요. 운전 중 팀스 회에 참여를 차량 스크린으로 하는 게 가능해지는 거죠. 텔레그램도 지원돼요.
폰 알림이 차량 스크린에 뜨고요. 아이폰 그룹 문자 기능도 테슬라 화면에서 처음으로 쓸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에어플레이 유사 기능도 추가될 가능성이 언급돼 있어요. 이 부분은 아직 루머 단계지만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할 게 있어요. 안드로이드 쓰시는 분들, 안드로이드 오토 얘기예요. 공식 발표는 아직 없어요. 그런데 업계에서 흥미롭게 보는 포인트가 있어요. 테슬라는 소프트웨어 파이프라인을 대부분 처음부터 직접 만드는 회사예요. 애플과의 연동을 위해 경로 데이터를 주고받는 기술 기반을 한번 구축해 놓으면 구글 안드로이드 방향으로도 비슷한 연동을 이어나갈 가능성이 생긴다는 거죠. 물론 확정된 건 아무것도 없고 지금은 완전히 테슬라의 결정에 달린 문제예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테슬라와 애플이 수개월째 해결하지 못하고 있던 FSD 카플레이 경로 충돌 문제를 애플이 WWDC 26에서 라우트 쉐어링 기능으로 기술적으로 해결해냈어요. 이 기능은 이미 iOS 26.4에 포함됐고요. 이제 공은 완전히 테슬라 코트로 넘어갔습니다. 2026년이 드디어 테슬라 카플레이의 해가 될 수 있을까요? 이 채널 iLove9에서 계속 지켜볼 테니까요. 좋아요랑 알림 설정 해두시면 업데이트 놓치지 않으실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